바이넥스를 보겠습니다. 바이넥스는 지난번에 언제죠? 여기 한번 폭락을 한 적 있었죠? 이렇게 3월 달에, 그죠? 쭉 올라갔다가, 이 고가를 39,000원대를 넘기지 못하고요, 그죠? 넘기지 못하고, 이렇게 15,000원까지 그냥 반토막 수지까지 났다가, 반등을 해서 35,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또 슬슬슬 밀리면서 또 이렇게 밀려 내려왔죠, 계속, 그죠? 근데 한번 보시면은, 월봉 그림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추세가 내려왔던 부분이 2015년서부터 이렇게 한번 내려와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다가, 작년에, 여기서 꺾어 올려서, 랠리를 펼치죠, 한번. 그러다가, 여기, 지지하장 확인하는 이 자리에서 한번 멈춰요. 그죠?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가, 여기 안착을 못하고, 그죠?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급작스럽게 반등을 했다가, 주가는 여기 와 있어요. 그죠? 그럼 뭐 이렇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주가를 가지고 뭐 지금 얘기하는 뭐 저기 뭐 용석 씨가 얘기한 것처럼 뭐 조카 새끼야 이렇게 또 기점을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저걸 보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걸 가지고 기술적 분석으로 네가 얘기하는 게 맞겠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러나 기본적 분석을 해도 이건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주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력이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죠?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흘러갔던, 파동에서 흘러갔던 흔적을 보게 되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 기준을 잡아볼 수 있는 부분들도 꽤 있죠. 그러다 보면 그 기술적 분석이 안 먹힐 때도 있는 거고요. 그걸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바이넥스를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도 여기가 좀 보이죠? 자, 여기가 좀 보여요. 한번 보면 여기 올해 저점이었던 12,900원, 그러니까 13,000원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14,500원쯤 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2005년에 저항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09년에 저항을 한번 받았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 2015년에 강하게 뚫죠. 그죠? 그리고 올라갔다 아래 꼬리 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안착을 못하고 그 이후로 한 3년간, 그죠?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3년간 밑에서 터지고 놀아요. 그죠? 근데 이때 기간을 가만히 보면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2017년, 18년, 19년 작년까지 그렇게 좋은 노릇은 아니었죠. 그죠? 그래서 흐름도 같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반등했던 자리를 보게 되면 대추세의 흐름을 이렇게 이어서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반등을 세게 합니다. 그러다가 뚝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빠졌던 거죠. 그죠? 여기서 반등을 했고 여기까지 다시 왔는데 다시 안착은 못해요. 그죠? 그럼 이 구역에서 이거를 바이넥스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펀더멘탈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지금처럼 차트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정보 얘기도 할 것인데 이걸 알 수가 없죠. 그죠? 어렵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거죠. 물려 있다라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물려 있다라면 여기서 어딘가 지금 가격대보다 아래 잡아갖고 이 실현을 못한 상태에서 뭐 여기 지금 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잡아서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작년 그 8월서부터 지금까지 근 1년간에 보게 되면 주가가 거의 저점이 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들어갔다면 25,000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흐름을 타고 이 밑에 샀다면 지금도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두자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방송에도 많이 했지만은 올라올 때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을 많이 생각해 보자라고 많이 얘기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하나가 좀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저점을 찍었던 이 그림이 하나 나오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됐었죠. 한 번은 이제 여기가 이제 하나 보이는 건데요. 여기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보게 되면 여기서 한번 깨졌었죠. 그리고 이 부분을 안착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못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여기 거래가 터졌죠. 이게 깨져서 밀리잖아, 이렇게. 그러면서 흐름을 이렇게 이제 깨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이런 구역에서는 되도록이면 제가 잡지 말자고 하죠. 항상. 그죠? 자연스럽게 올라가던 흐름을 깨지면은,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면, 그게 흐름이라는 정의를 내려보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어디선가 만약에 뭐, 이런 데서 잡았든, 어딘가에 내가 기준을 잡고 잡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또한, 기술적 분석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내용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내용이 뭔가가 심히 문제가 생길 때까지는 그 기준을 잡았다면 그 기준을 갖고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더 매칭시켜 보자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내용하고 차트라는 그런 흐름하고. 그러면 지금 바이넥스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현재는 내려오는 그림이죠.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림은 이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죠? 자연스럽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던 그림이 있었듯이요. 그죠? 그러면 얘가 내려왔다면 대추세의 이 자리를 지지할 수도 있다는 건데 모르죠. 여기는 어떻게 될지. 그러면 일단은 16,300원이나 이런 가격들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은 뭐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여기까지 이탈하게 되면 여기까지 만약에 16,300원 이 부분을 이탈해 놓게 되면 이 추세를 깨져서 다음 저점을 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 있는 성질은 커졌죠. 이렇게. 그죠? 깨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바이넥스가 이렇게 돌아가 준다면 다시 뒤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일대가 지지하장을 교참을 했을 때 25,000원대. 그러면 지금 가격대에서 보게 되면 16,000원에서 25,000원 사이 이렇게 파도 구간으로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그죠? 그래서 더 올라가면 매물 있고, 그 다음에 저항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떨어지면은 이제 저항이 돼서 떨어지면 저점, 전저점, 그 다음에 전저점. 열린 공간이 15,000원에서부터 10,000원 이탈까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영역을 이고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죠. 여기는. 그죠? 그럼 이런 건 열어둬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약에 여기서 잘라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중간에서 파동을 이렇게 치면 잘려버리죠.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갔잖아요. 그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주봉으로다가. 그러면, 좁혀본다는 것은, 의미 있는 자리를 조금 더 한번 넓혀보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역으로. 주봉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면 흐름 하나 나와요. 그죠? 이렇게. 흐름 하나 나오고. 이건 이제 근 1년 이상 동안 만들어진 거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사리를 틀어서 간 자리죠. 그러면 이 구역이 이렇게 교참을 알 수 있죠. 이 구역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자리고, 2차적으로는 이 저점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반등했듯이 이게 만약 이쪽으로 돌아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그죠? 여기를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이었고 저항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뀌고 지지로 갔는데 저항으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게 지지라고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이 무척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격대는 하루 이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에 시장에서 놀았던 저항대, 그리고 저항대 이제 지지로 바뀌는 구역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저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게 15,000원대 여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아시겠지만 여기 일대가 또 저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또 중요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랑 이 가격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처진다고 해서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의미 있는 데서 일단은 깨져버리면, 영역이 바뀌어버리면 그 영역을 기준으로 저항을 받고 떨어졌을 때는 이 시장이 힘들어하죠. 이게 뭐냐면 이 저항이 가더라도 한참 돌려서 가는 그런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밀려서 오히려 저가를 이탈하게 되고, 그러면 이 시간 낭비, 그 다음에 이렇게 오지 않을 수도 있죠. 영원히 이렇게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앞과 뒤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여유는 가져야겠죠. 그래서 이 자리는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00원, 25,000원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봉 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넓혀서 볼게요. 자, 월봉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지난번에 반등했던 이 자리가 이렇게 아까 그 연봉에서 봤을 때 그 자리죠. 그리고 여기를 아까도 봤지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되게 중요한 자리가. 그러니까 조금 더 범위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지지와 저항 가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죠?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퍼져 있을 수 있죠. 지지 저항 가격대가 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벌어지는 구역이 형성된 게 이제 지지와 저항 가격 하나가 아니라 지지와 저항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반등했을 때 25,000원이라는 자리를 극복해야 될 거고요. 그죠? 그럼 이 안에서 지금 무엇인가 파동이 이루어지는 동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렇게 해준다면, 그죠? 얘는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 13,000원하고 15,000원이 깨지지 않는 범위가 무척 중요할 겁니다. 지금 18,000원이니까 그러면 뒤로 봤을 땐 좀 범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의 범위를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이런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주식 매매 할 때 이렇게 제가 늘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첫 번째 자리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보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흐름을 많이 보시면 과거를 돌려서 보면 이렇게 파동을 치다 돌아가는 자리를 우리 많이 보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자리를 돌아가더라도 왜냐면 내가 진입을 하더라도 그죠? 그 얘기는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다 그 돈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자리들 그리고 올라가는 그림 속에서 그 바꿨던 그 저점이 점점 높아지면서 흐름을 바꾸는 자리들 되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 그죠?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가는 건 중요한 의미를 가져. 그만큼 주가가 위로 간다는 것은 그 종목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첫 번째 자리에서 넘어가서 시세를 주고 더군다나 이 저항대를 안착을 못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밀리니까 이거는 위로 봐도 저항이 있는 거고 아래로 봐도 지지가 있는 그런 구역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자리 들어갔을 때는 반등만 해준다고 하면 비중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안착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주가를 보실 때, 주가 흐름을 보실 때 이렇게도 보고요. 이렇게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거꾸로도. 거꾸로 보게 되면, 반면에 이 거꾸로 보게 되면 이게 굉장한 저항대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저항대로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저항대로 보인다는 게 결국 얘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이 자리를 안착이 넘어가면 그죠? 그리고 대흐름을 더군다나 이렇게 깨서 돌파해서 넘어가게 되면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서 걸려버리면 그죠? 여기서 걸려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그래서 틀어져서 바꾼 자리들 그러니까 여기 다 맞나요? 여기 한 군데 여기 이게 넓게 퍼져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양보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리면 항상 가장 가까운 그래서 대부분이 기준을 보게 되면요 전저점의 기준이 되게 많이 나오게 돼요. 항상 전저점의 기준이. 그래서 전저점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 언제 바뀌느냐 그리고 의미 있는 자리에서 멈추고 돌리느냐가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바꾼 자리들은 의미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웬만한 종목들의 흐름을 바꾼 자리들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번에는 이 자리가 25,000원대를 주가의 레벨을 하나 높이려고 노력을 했으나 높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저항대가 돼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대라고 하죠. 여기까지만 어느지면 저항이 굉장히 커버리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게 항상 정답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